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정희의 듣는 매거진입니다. 오늘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유독 베를린에서만은 법정 공휴일이고요. 이럴 땐 베를린이 꽤 괜찮은 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은 또 공교롭게도 칼 페스트의 탄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칼 페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나 아니면 여성 정원 예술가에 대해 얘기할까 아주 잠깐 고민했습니다. 어제 해롤드 니콜슨의 국군 공중 던지기 전법에 대해 얘기했기에 여성의 날을 맞아 그의 아내이자 시싱허스트 캐슬 정원의 실주인공인 비타 색필 웨스트에 대해 얘기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했지만 그래도 칼 페스터 재단 이사회장으로 그에 대해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의무감을 극복하는데 몇 초 걸렸던 것이죠. 다음 주 금요일에 백장면 웨비나를 또 하는데 그때는 칼 페스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공평해야죠. 오늘은 제가 몇 년 전 버지니아 울프의 생일을 맞아 쓴 글이 있는데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비타 색빌 웨스트 스토리. 버지니아 울프의 136번째 생일을 맞아 이를 빌미로 그녀의 여친 비터 색빌 웨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버지니아 울프도 정원을 가꿨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녀의 친구 비타 색빌 웨스트는 명성 높은 정원 예술가였다. 본업은 소설가 시인이었으나 글보다는 정원으로 그리고 버지니아 울프와의 오랜 동성애 관계로 인해 잘 알려지게 되었다. 버지니아 울프의 대표작에 속하는 소설 올란도는 바로 비타를 모델로 삼은 것이다. 올란도는 매우 특이한 소설이다. 올란도라는 가상인물에 대한 전개 형태의 소설인데 16세기 영국과 18세기 콘스탄티노플, 다시 영국으로 무대가 바뀌며 이야기가 펼쳐진다. 주인공 올란도는 16세기 영국에서 귀족 남자로 태어나 살다가 콘스탄티노플 외교관으로 파견된다. 거기서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 여자로 변해 있었다. 시대 역시 18세기로 건너뛰었다. 다시 영국으로 건너가 좌충우돌 끝에 20세기까지 살면서 시인이 된다. 한 인물이 남성과 여성의 삶을 모두 체험하고 16세기에서 20세기까지 살아가는 재미난 이야기다. 한국어판도 일찌감치 출판되었다. 두 사람 버지니아와 비타는 외모도 많이 닮았다. 둘 다 작가라는 점 외에도 정신적으로 깊이 공감하는 관계였다고 한다. 특히 버지니아 울프는 미소년 같은 비타 색필 웨스트의 외모에 매혹되었던 것 같다. 1925년부터 1928년까지는 동성애적 관계를 가졌고 이후에는 버지니아 울프가 죽을 때까지 우정을 지켰다.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소문이 아니라 후일 비타의 아들 나이젤 니콜슨이 부모에 대한 책을 여러 권 발표하여 소상히 전한 것이다. 비타 색필 웨스트. 비타 색필 웨스트는 참 흥미로운 여인이다. 당신은 정원을 가꾸는 작가입니까? 아니면 글을 쓰는 정원사입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정원을 가꾸는 작가라고 답했을 것이다. 우리에게 정원예술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해도 본인에게는 작가로서의 삶이 우선이었을 것이다. 무려 50여 편의 소설을 쓰고 수많은 시를 지었다. 문학적으로 보아 친구 버지니아 울프의 반열에는 끼지 못하더라도 나름 소설가로는 성공한 편이다. 그럼에도 버지니아 울프가 비타에게 너는 글을 삽으로 쓰냐 며 미운 소리를 했다고 한다. 비타는 1926년에 전원이라는 장편시를 발표하여 시인으로서도 명성을 얻는다. 모두 2500행에 걸친 긴 시로서 고향 켄트주의 아름다운 사계절과 전원 생활의 수고를 노래한 송가이다. 페르시아에 오래 머문 적이 있는데 바로 이 시절에 쓴다. 아마도 뜨겁고 건조한 테헤란에서 고향의 푸른 숲과 초원이 너무 그리웠었나 보다. 정원서적 저술가 제인 브라운이 말하기를 비터 색빌 웨스트의 정원과 글은 그녀의 고향 켄트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지 싶다. 비터 색빌 웨스트는 1892년 켄트에 깊이 뿌리 내린 유서 깊은 귀족 가문의 외동딸로 태어났다.
영국의 그 많은 캐슬 중에서도 큰 캐슬에 속하는 크놀 하우스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라며 10살부터 발라드, 단편소설, 희곡 등을 쓰면서 성장했다. 키가 크고 깡 마른 데다가 왈가닥이어서 꼭 사내 아이 같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1913년 만 21세 우아한 신여성이 되어 해롤드 니콜슨 남작과 결혼한다. 이제 레이디 니콜슨이 된 것이다. 아이 둘을 낳고 평생 사이좋게 살았다. 부부가 모두 신개념의 삶의 방식을 추구했으므로 각각 동성애에 빠지기도 했지만 서로 동의한 사이였으므로 결혼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1920년대 유럽 황금기 분위기가 그러하긴 했어도 매우 특이한 케이스인 건 사실이다. 아들 나이절이 나중에 어느 별난 결혼 생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부모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낸 것을 보면 그 아들 역시 만만치 않았다. 사실 이 책은 부모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피터 색빌 웨스트가 버지니아 울프보다 더욱 사랑했던 여인 바이올렛 트레푸시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남편 해롤드가 2해 동안 외교관으로 테헤란에 나가 있는 동안 비타는 페르시아를 자주 여행한다. 여기서 정원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이때의 경험을 묶어 패신저 투 테헤란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정원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그중 페르시아 정원에 대해 의미심장한 말을 한 것이 있는데 그건 페르시아 정원을 다룰 때 이야기하려 한다. 시싱얼스 캐슬 정원.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비타는 1930년 시싱얼스 캐슬 매입하여 본격적인 정원사의 삶을 시작한다. 물론 대저택에서 태어나 자랐고 그 이전에 살던 집 롱반에서도 작지만 정원을 열심히 가꿨으니 초보자는 아니었다. 그런데 말이 캐슬이지 매입 당시에는 거의 폐허였다. 성한 건물이라고는 높은 탑과 코티지 2채, 마곡간뿐이었다고 한다. 3헥타르의 정원은 잠자는 숲속의 미녀의 장면처럼 온갖 덩굴로 뒤덮였고 숲이 우거져 있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색빌 웨스트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고 그의 로맨틱한 상상력을 크게 자극했다. 나중에 그때 첫눈에 반해 바로 그림이 그려졌다고 회상했다. 2채의 코티지와 탑, 가족들이 각각 거처를 정하고 마곡간의 도서관을 마련하니 정원은 자연이 흩어져 있는 4곳의 거처를 서로 연결하는 복도와 추가적인 옥외실의 역할을 해야 했다. 실제로 정원을 가로 세로 격자로 나누어 여러 개의 녹색방을 마련하고 각각 테마를 주었다. 허브원, 장미원, 백색정원 하는 식으로. 그중 옥외 식당 역할을 하는 백색정원이 나중에 크게 유명해진다. 정원 담장을 뒤덮은 흰꽃 등나무를 비롯하여 흰 덩굴장미가 주인공이고 그 외에 오라만 큰 숲근초를 심어 보자 대범한 정원이다. 이 과감한 시도에 모두 깊은 인상을 받아 한동안 백색 정원 만들기가 유행하기도 했다. 문인의 감각, 귀족적 자존심, 그리고 시골 안악의 정성으로 만들고 가꾼 시싱허스트 캐슬 정원은 이미 그녀 생전의 명소가 된다. 그녀의 사후에는 내셔널 트러스트에서 넘겨받아 관리하고 있는데 영국에서 가장 방문객이 많은 정원이라고 한다. 페네로피 호프하우스 여사의 말에 따르면 방문객이 너무 많은 관계로 색빌 웨스트 생전에 존재했던 풍성함과 자연스러움을 지키기 어려워 많이 단순화시켰다고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정원도 정원이지만 피터 색빌 웨스트라는 인물 자체가 너무 흥미롭습니다. 기회가 되면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